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성북구에 사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작년 이맘때 막 결혼을 한 신혼 커플이었는데요. 시어머니 극성에 빠르게 이혼하고 돌싱으로 살고 있네요. 시어머니도 그렇고 전 남편도 결혼하고 나니 어째 전보다 더 못 믿어온지 시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사람은 겉만 보고서는 알 수 없고 오래 사귀어도 모르는 면이 있다는 교훈을 얻은 게 짧은 결혼 생활이 남긴 좋은 점이라면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직도 울분이 가슴에 남아있는지 자다가도 생각나면 벌떡 일어나지기도 해서 많은 분들 들으실 수 있게 사연 신청하며 전 남편과 시어머니를 고발하고 싶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중소기업에 다니셨던 아빠가 저와 엄마에게 남겨주신 건 작은 아파트와 얼마간의 예금이 전부였어요. 아빠는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도착하고 얼마 안 돼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고 했어요. 과로사라더군요. 병원에서는 심정지가 원인이라고 했고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엄마도 저도 한동안 충격을 받고 멍한 상태로 눈물만 쏟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그러다 엄마는 어느 날 정신을 차렸다며 먹고 살아야 된다고 아주 마음 독하게 먹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보험 설계사를 하셨는데 사람 만나러 돌아다니는 데에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고 거기에 비해 성과가 너무 적어 힘들어 하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엄마에게 친척 한 분이 과일 가게를 해보라고 하더군요. 엄마 쪽 좀 먼 친척인데 큰 재래시장 안에서 꽤나 발 넓고 능력 있는 걸로 알려진 분이라더라고요. 소정이 엄마, 내가 가게자리 하나 내줄 테니까 거기서 과일 한번 팔아봐. 내가 농장 몇 군데 아니까 연결해줄게. 그 보험 설계사 하느라 힘든 거 소정 엄마한테 안 맞아서 그런 거야. 내가 볼 때 소정 엄마는 가게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어때? 한번 해볼래? 과일 들어오는 거 관리랑 농장하고 물건 떼는 값만 잘 조정하면 나머지는 파는 건데 이게 보험하고 달라서 소정 엄마 말솜씨 정도면 안 사려던 과일도 살 거야. 엄마가 처음 보험 설계사를 하게 된 것도 말을 조리 있게 잘한다고 주변에서 권한 거였어요. 하지만 계약 때문에 먼 길을 갔는데 빙빙 말만 돌리다가 계약을 안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피곤해 하셨고 엄마는 거기에서 많이 지쳐버리신 것 같더라고요. 엄마는 얼마 고민하지 않고 과일 가게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과일 가게를 시작하며 걱정하신 건 오로지 저였고요. 우리 소정이 친구들이 엄마가 시장에서 과일 판다고 무시하거나 그럴까봐 걱정되네. 엄마가 과일 가게 해도 괜찮겠어? 소정이가 친구 못 사귈까봐 겁나면 안 할래. 엄마, 나 괜찮아. 나도 엄마가 많이 안 돌아다니고 한 군데서 편하게 일하는 게 더 좋아. 그리고 과일 가게 한다고 안 놀아주는 애는 내가 먼저 안 놀 거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원래 성격이 밝아서 그런지 엄마가 무슨 일을 하든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엄마는 과일 가게를 시작하시면서 얼굴이 더 편해지셨어요. 친척분도 많이 도와주셔서 다행히 과일 가게는 자리를 잘 잡아가게 됐죠. 2년쯤 지났을 때부터는 엄마가 직접 과일 농장도 가셨는데 주말에 가실 때면
저도 따라가면서 농장 일을 돕기도 했어요. 저희 집 일은 생각보다 잘 돼서 제가 대학 졸업할 무렵에는 강남에 고급 과일점도 냈고 과일 농장 한 군데도 엄마가 소유권을 갖게 됐어요. 고급 과일 회사를 차려서 젊은 직원들도 고용했고요. 무엇보다 브랜드화를 하는 게 중요했던지라 젊은 사람들 눈에 들만한 걸 만드는 데에 힘을 쓰셨어요. 그렇게 회사가 자리를 잡아갔고 백화점에도 최상품 과일을 납품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엄마는 재래시장 과일 가게를 놓지 않으셨는데 이유는 이랬어요. 우리 제일 힘들 때 먹고 살게 해준 가게야. 그리고 저 가게에 얼마나 중요한 손님들이 오는지 아니? 진짜 잘 나가는 집 사모님들은 지금도 여기 와서 백화점보다 싼 값에 비싼 과일 포장해 간다고. 내가 포장을 우리 강남 매장만큼 세련되게 잘해주잖아. 그런데 더 싸게 살 수 있으니 사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엄마는 과일 가게로 자리 잡아 좋은 손님들과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셨어요. 그것도 다 엄마가 성실하고 진실되게 했기 때문이었고요. 저 또한 그런 엄마가 존경스러웠어요. 이런 우리 엄마를 시어머니가 시장바닥 여편네라며 함부로 부르고 무시했으니 제가 어떻게 참겠어요. 혼자 몸으로 저를 키우시고 집안 일으키신 엄마를 직업이나 겉모습만 보고 비아냥거리는 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고요. 생활력 강하고 씩씩한 엄마가 저의 버팀목이 되어주셨기에 저는 사춘기에도 방황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좋은 대학도 가고 괜찮은 회사에도 들어갔고요. 언젠가는 엄마와 함께 멋진 과일 가게를 경영하겠지만 좀 더 큰 회사들의 경영 전략을 배우고 싶어 일부러 유통 쪽 회사 경영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것도 몇 번이나 면접에 떨어져서 포기할까 싶었을 때 엄마가 괜찮다며 한 번 더 해보라고 격려해 주셨는데요. 엄마 말씀대로 한 번만 더 도전해보자 하고 시험을 보게 된 회사에 무사히 면접까지 통과가 되어 다니게 됐어요. 그렇게 회사를 다니다가 2년차 무렵에 남편을 만나게 됐죠. 남편은 자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었어요. 일 때문에 회의하느라 몇 번 만났다가 사귀게 됐는데요. 성격 좋고 사람들과도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것 같아 호감이었는데 남편이 먼저 사귀자고 다가와서 연이 이어졌어요. 저희는 1년 반 정도를 사귀다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사귀고 나서 1년쯤 됐을 때부터 남편이 자꾸 결혼에 대한 신호를 주기도 했고 저 역시 결혼을 하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보다는 이 사람하고 하는 게 낫겠다 싶기도 했어요. 남자들 만나봤자 다 거기서 거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사람은 좀 더 두루 만나봐야 한다는 걸 지금은 실감하고 있네요. 남편과 결혼 약속을 하고 양쪽 집에 인사를 가기 전만 해도 제 결혼에 어떤 문제도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결혼하고 평범하고 무난한 삶을 살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저 아프지 않고 건강히 잘 지내면 된다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제 결혼 생활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다는 게 남편의 집에 인사를 갔을 때부터 있었어요. 물론 지금 돌아보니 그랬던 거고 당시에는 전혀 생각 못했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대기업 경영팀에 다닌다고 하니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하시며 저를 반기셨어요. 우리 아들이
여자 보는 눈이 있어. 능력자에 이렇게 인물까지 괜찮은 신부감을 데려왔네. 과찬이세요. 좋은 말씀 감사드려요. 부족한 게 많아 보이겠지만 너그럽게 봐주세요. 말도 참 이쁘게 하네. 우리 정기한테는 과부네. 땡땡을 아무나 들어가. 정기네 회사 모회사잖아. 정말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 예쁘네. 참, 엄마랑 둘이 산다고 했지? 우리도 애들 아빠 정기 대학생 때 돌아가셨어. 나는 그런 거 갖고 뭐라 안 하니 걱정하지 마. 시어머니는 제가 말하기 어려웠던 것까지 먼저 얘기하며 제 마음을 편하게 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남겨주신 게 좀 있었나 봐? 이렇게 딸 곱게 잘 키우신 거 보면.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엄마가 일을 하셨어요. 아, 그랬어? 힘드셨겠네. 무슨 일 하셨는데? 과일 가게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과일 가게? 어디 동네에서 하나? 그때부터 말투가 좀 찜찜하게 변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닥 신경 쓰지 않고 대답했어요. 아니요, 재래시장이요. 땡땡동에 있는 큰 시장 아시죠? 거기서 과일 가게 하세요. 어쩐지 시어머니 표정에 실망감이 보이더군요. 사돈 낼 사람이 과일 가게를 한다니까 기대 이하였나 봐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든 뭔가 그럴싸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을 더 좋게 볼 수는 있는 거니까요. 옆에 있던 남편은 자기 엄마 표정이 안 좋아지자 얼른 거들며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강남에도 매장이 있으시대. 내가 소정이네 가봤는데 아파트 단지 앞에 4층 건물이 소정이네 거래. 정말 대단하시지 않아? 과일 가게 하면서 재산 많이 늘리셨어. 그렇구나. 정말 생활력 강하신가 보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이미 싸늘해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만나고 나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고 태도가 바뀔 거라 생각했어요. 인사를 드리고 나온 후 남편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 좀 잘 드리지. 그냥 과일 가게 하신다고 하면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강남에 매장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지. 그래야 됐어? 나는 워낙 편견 없이 보이셔서 편하게 말씀드렸던 건데 과일 가게 하는 거 싫어하셔? 아무래도 어른들은 시장에서 일한다고 하면 직장 다니는 것보다는 좀 별로라고 생각하잖아. 우리 엄마가 그런 걸 좀 따지시는 편인가? 아무튼 나는 네가 얘기 잘 전달할 줄 알았는데. 그랬구나. 그래도 앞으로 우리 엄마에 대해 알게 되시면 좋게 생각해 주시지 않겠어? 그래 뭐. 엄마도 꽉 막힌 분은 아니시니까. 사실 남편도 엄마의 자산 규모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어요. 처음 사귈 때 자세한 이야기가 하기 싫어서 강남 매장 정도만 말했었고 이번에 인사하면서 저희 아파트 단지 앞에 작은 건물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정도였죠. 하지만 엄마가 큰 농장을 갖고 있고 단지 앞 건물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건물이 분당에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요즘은 결혼 당사자들도 자기 자산 얼마 있는지 정확히 안 밝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 역시 굳이 남편과는 평생 상관없을 우리 엄마 자산에 대해서 이래저래 떠벌리고 싶지 않았어요. 또 그런 얘기 잘못하면 괜히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은 제가 대학 때 집에 건물이 있다, 농장이 있다, 이런 이야기 했다가 친구들 뒷담화 대상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더 말을 조심하게 됐죠. 남편한테도 결혼 후에 말해야만 하는 순간이 오면 그때 정확하게 얘기하자 싶었어요.
상견례 때 시어머니는 처음 인사할 때부터 좀 내려다보듯이 쳐다보더라고요. 인사할 때도 엄마는 허리를 깊게 숙이셨는데 시어머니는 마치 윗사람처럼 꼿꼿하게 서서 인사를 받았어요. 그 모습이 거슬렸지만 그런 자리에서 뭐라 할 수 있나요? 그것도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요. 시어머니는 음식 나오기 전부터 엄마한테 잔소리하듯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부인, 애들 결혼하고 나면 지들끼리 먹고 사느라 아주 바쁠 거예요. 요즘 다 그렇잖아요. 돈 벌기도 힘들고 아주 빡빡한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 애들한테 신세지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물론 사부인 뭐 작은 건물도 하나 갖고 계신다니 크게 손 벌릴 일은 없을 걸로 알지만 혹시 또 알아요? 요새 경기 안 좋아서 세 밀리는 사람들도 많다잖아요. 세금은 세금대로 때려 맞으니 그거 내는 것도 버거운 사람들 꽤 된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건물 파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미리 약속하면 좋겠네요. 아무리 힘들어도 애들한테 돈 달라고는 하지 마세요. 만에 하나 그런 일 생기면 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애들을 도와도 모자랄 판에 왜 애들 돈을 쓰겠어요. 그게 걱정이셨으면 괜찮아요. 저 그렇게 돈 없지 않아요. 지금도 멀쩡하게 제가 잘 벌고 있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비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네, 시장에서 과일 가게 하신다고요. 그게 먹고 살 만큼 나온다니 저도 그거 하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건 처음부터 확실히 하는 게 좋은 거라 말씀드리는 거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애들 돕는 건 바라지도 않을 테니까 애들 돈은 갖다 쓰지 맙시다. 네, 저 그럴 일 없습니다. 사부인도 애들 돈 안 쓰시는 거죠? 제가 큰 돈 쓸 일 뭐 있겠어요? 시어머니는 셀쭉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며 물을 마셨어요. 그 대답이 어딘가 모호한 것도 그렇고 엄마를 대놓고 무시하는 태도가 보여 상당히 불쾌했는데 남편은 사색이 돼서 저희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니 시어머니한테 뭐라 할 수 없어 입을 다물었네요. 엄마도 아무렇지 않게 마지막까지 즐거운 표정으로 계셨고요. 저는 엄마한테 미안하고 시어머니 때문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앞으로 자기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해서 넘어갔어요. 남편이 엄마한테 미안해 하던 모습을 보면 그 말이 신뢰도 갔고요. 결혼식 준비 내내 저한테 은근히 못마땅한 눈치를 보이던 시어머니는 결혼식 당일에 엄마와 제 앞으로 꽤 많은 화환들이 들어온 걸 보고는 조금 마음이 풀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 단골 중 재력가이신 분들이 꽤 와주셨더라고요. 저도 그분들이 엄마 체면을 세워주신 것 같아 너무 감사했고요. 하지만 신혼여행 후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했던 말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사부인이 그래도 발은 좀 넓은가 보더라. 어떻게 다 같이 뭐 돈놀이라도 하시던 분들이니? 딱 보니까 돈 좀 만지는 사람들 같던데 사부인하고 알고 지내는 거 보면 대단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고. 대단한 사람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공직자 중에 상당히 높으신 분 사모님도 거기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정색하며 발끈하니 시어머니는 좀 놀랐는지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남편은 그저 눈치만 볼 뿐 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하는데 제 속에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집에 와서 저는
남편한테 한마디 했어요. 오빠, 어떻게 어머니한테 한마디도 못해? 노골적으로 우리 엄마 무시하잖아. 안 그러도록 해준다며. 내가 워낙 엄마랑 우리 누나한테 눌려서 살아서 엄마 앞에 있으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 다음에는 내가 잘할게. 심지어 제 눈치까지 보는 남편을 보니 왜 그리 한심한 생각이 들던지요. 신우는 애들 공부 때문에 호주에서 살기 때문에 얼굴 볼 일 없는데요. 결혼식 때 보니 꽤 기가 세 보이기는 했어요. 저랑 별로 말을 해보지 않아서 어떤 사람인지까지는 모르겠고요.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가 회사에 있는 저를 불러내시더군요. 근처 카페에 와 있으니 나오라고요. 저는 무슨 급한 일이 있나 싶어 조금 긴장하며 나갔죠. 예, 아무리 생각해도 니네가 돈 분초 있는 거랑 학벌이랑은 다른 문제 같아. 나 사돈이 과일 장사한다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해. 사부인 진짜 돈 좀 있는 거 맞지? 그것 때문에 지금 한창 바쁜 시간에 불러내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엄마, 아마 저희보다 돈 많으실걸요? 아우, 그래. 대기업이다 이거지? 정기한테도 이런 식으로 네가 모회사 다니는 거 티냈겠구나. 잘났다. 알았어. 앞으로 나 걱정시킬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며느리가 대기업 다니는 것만 보고 덜컥 허락한 내가 바보야. 라는 말을 남기며 자리를 뜨는데 정말 정 떨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중간에서 버벅대기만 하는 남편도 꼴보기 싫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만 하는 시어머니는 더더욱 싫었어요. 그러니 시댁 갈 때마다 표정이 좋을 리가 없었고요. 제가 워낙 차갑게 나오자 시어머니도 더는 엄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남편은 차라리 그게 낫다며 오히려 안심하더라고요. 오빠가 말을 잘해서 어머니가 우리 엄마에 대해 막말하지 않게 했을 수도 있지 않겠어? 야, 어쨌든 더는 말씀 안 하시니까 된 거 아니야? 좀 그냥 넘어가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 남편한테도 정이 떨어졌어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 아니, 2달이나 채 됐을까요? 저는 남편도 시댁도 너무너무 싫어졌어요. 그럴 무렵에 엄마 생일이 다가오길래 저는 큰맘 먹고 엄마한테 정말 비싼 가방을 사드렸네요. 명품 브랜드 중에서도 비싸다고 소문난 에르메스 가방이요. 마침 저 결혼한다고 엄마 도와주셨던 친척 어른이 저한테 따로 주셨던 돈도 있고 저도 회사에서 프로젝트 잘해서 인센티브 받은 거에 주식으로 이익 받던 것까지 해서 선물로 샀어요. 엄마가 가끔 꽤 중요한 자리에 나가실 때도 있는데 그럴 때 들고 가시면 좋겠다 싶어서요. 물론 엄마는 검소한 게 좋다며 어머님들이 꽤 들고 다니시는 명품 가방도 잘 안 쓰셨어요. 저는 그래서 시어머니 같은 사람들한테 더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진짜 비싼 걸 하나 산 거였죠. 남편은 꽤나 비싼 명품 쇼핑백이 있는 걸 보고 놀라더군요. 와, 이거 뭐야? 여기 진짜 비싸지 않아? 소정이 너 이 브랜드 물건도 써? 아니야. 내가 그런 비싼 걸 못하러 써. 우리 엄마 생신 선물이야. 엄마 중요한 회의하러 다니실 때 쓰시라고 드리는 거야. 제 말에 남편은 더 이상 별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대뜸 이러는 거였어요. 얘, 너 사부인 드린다고 명품 가방 샀다며? 어제 정기가 전화로 그러더라. 내가 찾아보니까 그거 되게 비싸던데? 네, 엄마 곧 생신이시거든요. 결혼하고 첫 선물인데 신경 써서 드리고 싶어서요.
그럼 나한테도 똑같은 거 하나 해야지. 어떻게? 나랑 지금이라도 백화점 갈래? 아니다. 그건 따로 있는 매장으로 가야 되나? 저는 시어머니 말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네? 지금 어머님 말씀은 같은 걸 어머니한테도 사달라는 말씀이세요? 그럼 뭘로 알아들었어? 나는 네 시어머니야. 사실 사부인보다 내가 더 좋은 거 받아야 되는데 그냥 같은 걸로 받을게. 오늘 가기 뭐하면 따로 나를 잡든가. 저 어머니까지 사드릴 건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도 없고요. 엄마 사드리는 건 그냥 선물이 아니고 생신 선물이에요. 제가 나중에 어머니 생신 때 생각해 볼게요. 너 진짜 과일 장사 딸 티내니? 보고 자란 게 없어도 너무 없구나. 시댁 들어온 며느리는 시집사람이지. 니네 친정사람 아니야. 무슨 결혼한 여자가 있는 돈 다 털어서 지 엄마한테 그런 비싼 걸 사? 그러면 당연히 시어머니 것도 같이 준비를 해야지. 너도 그럴 거면 니네 엄마 가방도 가서 물려. 앞으로는 내가 네 엄마보다 더 중요한 거 모르겠어? 나를 제쳐두고 네 엄마만 챙기는 게 말이 되냐고. 네 엄마 선물 물리기 싫으면 가격대 같은 걸로 나도 사줘야 돼. 아니다. 똑같은 브랜드 걸로 사다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요? 하도 황당해서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은 아예 고개를 돌리고 다른 데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랑 시어머니 대화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집에 온 저는 싸우지 않으려 일단 최대한 이성적으로 말했어요. 오빠, 솔직히 우리 엄마 생신 선물 준비 안 했지? 솔직히 말해봐. 그게 네가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준비하려고는 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오빠랑 같이 하는 걸로 할게. 그냥 선물 아니고 생신 선물인데 어머니는 왜 그걸 자기도 챙겨달라고 하셔? 이건 아니잖아. 결혼하면 내 부모도 챙기지 말라는 거야?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던가? 어머니 대체 왜 저러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 오빠가 설명 좀 해봐. 엄마도 좋은 선물 하나 받고 싶으셔서 그런 것 같아. 내가 엄마한테 뭐 하나라도 사드리면서 잘 말씀드릴게. 그럼 아까 어머니 앞에서 좀 말하지 그랬어. 그때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굴었잖아. 내가 또 언제 상관없는 사람처럼 굴었다고 그래. 두 사람 이야기하는데 괜히 끼어드는 걸까봐 가만히 있었던 거지. 오빠 그런 모습 되게 비겁해 보여. 알아? 너 이제 나까지 비난하는 거야? 정말. 소정아, 우리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걸로 싸워야 되냐? 일단 이번 일은 내가 잘 수습해 볼게. 너도 장모님한테 선물 잘 드려. 근데 엄마 섭섭하지 않게 챙겨주면 더 좋겠다는 마음은 들어. 나는 이해 안 돼. 왜 우리 엄마 선물하는 것까지 검열받아야 돼?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건가? 저는 너무 속이 상해서 문을 닫고 혼자 들어가 버렸고 남편은 제가 화난 걸 알고 밤새 방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다음날 회사에서 남편 문자를 받았어요. 소정아, 화 풀어. 내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렸어. 괜찮을 거야. 알았지? 하지만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한 건지 시어머니는 바로 그날 퇴근길에 저한테 전화를 했더군요. 예, 왜 언제 백화점 가자는 연락이 없니? 내가 이렇게 먼저 꼭 전화를 해야겠어? 어머니, 이번 일 오빠가 잘 말씀드렸다고 하던데요. 어머니 선물 오빠가 준비할 거라고 하던데 못 들으셨어요? 청기 선물은 선물이고 너는 나한테 해야지. 이미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번 달은 더는 예산이 없어요. 다음 달도 그렇고요. 제가 진짜 큰맘 먹고 딸 시집 보낸 엄마한테 결혼하고 드리는 첫 생신 선물이잖아요.
그러니 이건 어머니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 내가 한 말 또 해야 되겠어? 이제 너는 우리 집 사람이야. 당연히 나부터 챙겨야지. 네 엄마 생일 아니고 생일 할아버지라도 이러는 거 아니다. 세상에 어떤 여자들이 결혼해서 친정에만 그렇게 돈을 쏟아붓는다니. 네가 보고 자란 게 없으니 내가 하나하나 가르쳐야겠구나. 내가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너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냐. 다시 한번 말하는데 네가 잘 섬겨야 될 사람은 사부인 아니고 나다. 알겠니? 그러니까 전기 옆구리 찔러서 자꾸 나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지금 빨리 시간 잡아라. 오늘 못 가면 나는 내일 시간 괜찮다. 어머니, 제가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지출할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머니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머니도 시집 오셔서 제 마음 아실 거 아니에요. 친정 엄마한테 잘하고 싶은 마음 잊지 않으셨어요? 제가 어머니 생신 때도 섭섭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어머니 가방은 제가 다음에 좋은 걸로 해드릴게요. 너 끝까지 이럴 거니 정말? 그러면서 목소리를 높여 뭐라고 하시는데 저는 곧 퇴가 있어서 전화를 끊고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시어머니가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차라리 우리 엄마한테만 너무 좋은 걸 사줘서 섭섭하다. 그러시면 제가 시어머니 생신 때도 좋은 거 해드리겠다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가족이 우리라며 친정에 돈을 쏟아붓는다는 둥, 똑같은 걸 사내라는 둥, 이게 정상인가요? 저는 지금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제 거절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 시어머니는 신혼집인 아파트 단지에 찾아와서 퇴근하고 가는 저를 붙잡더니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저 망신을 주더군요. 아니, 무슨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며느리가 지 친정에 1,000만 원이 넘는 가방을 사서 보내? 이게 맞아? 이런 식으로 내 아들 돈 다 빼돌리는 거지. 내가 여기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볼까? 네 엄마한테는 1,100~100만 원짜리 가방 사줄 돈 있고 네 시어머니한테는 하다못해 10,000원짜리 시장 바구니 사줄 돈도 없냐?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들어가서 얘기하세요. 너도 네가 한 짓이 창피한 건 아나 보다. 사람들이 알까봐 겁나는 거 보니. 들어가긴 어딜 들어가. 여기서 내가 단판을 짓고 말 거야. 우리 정기랑 잘 살고 싶으면 잔말 말고 내 백 내놓으라고. 아무리 애비가 없고 애미가 시장판에서 장사질해서 먹고 살아서 배운 바 없어도 그렇지. 이렇게 시어머니를 나 몰라라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대체? 어머니, 제가 다른 건 다 어느 정도 참아도 저희 엄마 무시하는 건 진짜 못 참겠어요. 저도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볼까요? 우리 엄마가 과일 가게 열심히 하셔서 저 잘 키우신 게 뭐가 나쁘냐고요. 성실히 사셔서 자기 집 마련하고 저 결혼까지 시키고 여윳돈까지 있으면 잘 사신 거 아닌가요? 어머니가 왜 직업 가지고 저희 엄마를 무시하시는데요? 그렇게 잘난 네 엄마가 내 아들한테 손 벌릴 일 없다고 했지? 그런데 너 1,000만 원도 넘는 거 다 네 돈으로 산 거 맞아? 맞으면 나한테도 똑같이 해내라고. 얼른? 그렇게 못하겠으면 우리 정기랑 헤어져라. 나 어디 가서 얼굴 들고 당당하게 말할 수도 없는 사돈 둔 건 너무 싫어. 그런데 내가 며느리한테서 가방 하나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되니? 나 이런 대접하는 과일집 딸 며느리로 인정 못한다. 우리 정기 돈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면 당장 가방 사내. 아니면 니네 이혼이다. 그 순간 진짜 저야말로
이혼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더군요. 저는 그날 집에 온 남편을 앞에 앉혀두고 심각하게 말했어요. 오빠도 어머니 앞에서 말 제대로 못하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어머니는 듣지도 않으셔. 나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기 싫어. 우리 엄마 강남 매장 있는 거 OX 브랜드 과일 매장이고 분당에도 건물 있어. 우리 엄마 회사 사장이라고. 사장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엄마가 과일 가게 한다고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거 정상 아니야. 오빠는 계속 어머니한테 끌려다니면서 내가 곤란할 때에는 아예 모른 척 하잖아. 오빠 믿고 살고 싶지만 더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안 되겠어. 그래도 우리 이렇게 헤어지는 건 아니지. 내가 엄마한테 답 잘 말할게. 장모님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하면 엄마도 달라지실 거야. 그게 더 싫어. 그냥 시장에서 과일 가게 할 때는 무시하다가 사장님이고 큰 건물 갖고 있다니까 갑자기 변하는 거? 살면서 우리 집 망하기라도 하면 또 어떻게 변할 줄 알고. 그래도 이야기는 해볼 기회를 주라. 제발. 응? 저는 남편의 간청에 결국 그러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엄마에 대해 한 말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켰어요. 시어머니는 그 밤에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저더러 거짓말쟁이라며 고함을 쳤어요. 야, 너 우리 청기랑 헤어지게 생겼으니까 이제 와서 엄마가 사장이고 뭐고 그런 뻥을 쳐? 나더러 그걸 믿으라고? 내가 바보 같니? 너 내가 우스워? 만약에 니네 엄마가 정말 그랬으면 왜 상견례 때 말 안 했어? 왜 우리 집 와서 인사할 때 그런 말 안 했냐고. 발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진짜. 정기 너 쟤랑 계속 살 거야? 너 쟤랑 살면 나랑은 끝이다. 저렇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면서 너 속여 먹고 나 속이는 애라는 거 너 모르고 결혼한 거지? 지금이라도 당장 이혼해. 2달도 안 살았는데 너는 총각이나 다름없어. 아주 저게 모든 게 다 지 뜻대로 될 줄 알고 어디다 대고 공작질이야. 허언증은 병이라던데 너 병원에나 가봐야겠다. 그러자 남편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제 눈치를 보더니 저를 못 믿겠다는 듯 표정이 변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쭈뼛쭈뼛 시어머니를 따라 집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시어머니는 자기가 이겼다는 만족감에 자신만만한 얼굴로 저를 노려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너 잘 생각해. 내일 나랑 같이 백화점 가서 네 엄마랑 똑같은 가방 사주던지 아니면 정기랑 이혼해. 너 같은 거짓말쟁이 며느리로 받아주는 것 정도로 봐주면 나도 진짜 속 넓은 거다. 알겠어? 남편과 시어머니가 집에서 나간 후 저는 제 짐을 대충 챙겨서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는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저한테 다른 질문은 하지 않으시고 저를 받아주셨어요. 다음 날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아침까지 아무 말도 않은 채 제 방에서 가만히 쉬기만 했어요. 그리고 오후에 잠깐 들어오신 엄마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나 이혼할래. 미안해 엄마.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됐어. 근데 나 그런 시어머니 못 이기고 눈치만 보는 남편하고 못 살 것 같아. 그제야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내 새끼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 거야. 세상 밝고 명랑한 내 딸을 이렇게 울리다니 내가 가만히 안 있는다. 그리고 엄마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약속을 잡았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저희 집에 와 있습니다. 그간의 일에 대해 이야기도 할 겸
제가 한번 뵀으면 하네요. 나 호텔 레스토랑급 아니면 꼼짝도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아세요? 댁이 있는 시장바닥 같은데 저는 쳐다도 안 보는 사람이라고요. 엄마는 알겠다며 강남의 특급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시어머니는 저와 엄마가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걸 보더니 가소롭다는 듯 웃더라고요. 평생 와보지도 않았을 때를 저 때문에 와보셨네요. 이제 와서 이런다고 제가 눈 하나 꼼짝할 것 같아요?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지. 뭐 여기서 이러고 있는다고 누가 속을 줄 알고. 이보세요. 아직은 사돈이니 사부인이라고 해드릴게요. 사부인. 여기랑 사부인 정말 안 어울려요. 되게 딸도 그렇고요. 그때 아주 곱게 차려입으신 엄마 또래의 여자분이 저희한테 다가오더니 저희 엄마 손을 반갑게 잡더라고요. 아, 최 사장님, 오셨으면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저는 오신다고 얘기 들어서 1시간 전부터 여기 와 있었어요. 우리 최 사장님하고 따님 얼굴 보려고요. 사모님, 잘 지내셨어요? 요즘 레스토랑 운영은 잘 되시고요? 아우, 그냥 그렇지 뭐. 저희 여기 호텔 들여오려고 애 많이 썼는데 그때 최 사장님이 호텔 대표님하고 잘 아는 사이라 말씀 잘해주셨잖아요. 그거 정말 감사했어요. 별 말씀을요. 사모님 저희 매장 1등 고객이신데 그 정도 다리는 놔드릴 수 있죠. 그리고 사모님 레스토랑이 워낙 뛰어나니까 호텔 대표님도 좋다고 하신 거예요.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아유, 이렇게 겸손하셔. 소정이 오랜만이다. 네, 사모님 잘 지내셨어요? 너까지 사모님이라고 하지 마. 그냥 아줌마라고 해. 이런 대화가 오가는 걸 본 시어머니는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러더니 뭔가 혼자 곰곰이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시어머니는 제 팔을 잡으며 저한테 속삭였어요. 예, 니네 엄마, 아니 사부인, 정말 분당에 큰 건물 있어? 강남 매장도 그 큰 회사 맞고? 네, 맞아요. 제가 그런 거짓말을 왜 해요? 여기서 너 이러는 거 사람 사서 쇼하는 거 아니지? 그런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저기 매니저도 있고 여기 사모님은 검색해보면 나올 테니까요. 제가 쌀쌀맞게 말한 후 손을 뿌리치자 시어머니는 얼른 매니저를 찾아 뭘 물어보더라고요. 매니저의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얘져서는 거짓말 안 하고 허리를 숙이면서 저희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때 사모님은 나중에 보자며 일 때문에 가셨고요. 저기 사부인, 제가 아무래도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과일 가게 하신다고 하지 마시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지위 높은 분들 많이 하시면서 왜 아무 말씀 없으세요? 그러니 제가 오해를 하죠. 그랬으면 오늘 같은 일이 있었겠어요? 제 오해는 풀렸으니 식사 같이 하고 좋은 얘기나 해요. 무슨 좋은 얘기를 합니까? 이미 이혼하기로 이야기 다 된 거 아니었어요? 나는요, 엄마가 과일 장사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똑똑하고 이쁜 내 딸, 말도 안 되게 괴롭힌 당신 같은 여자 있는 집에 다시는 안 보내. 내가 미쳤어? 내 소중한 딸을 그딴 집에 보내게?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제 내가 사장이고 돈 많은 사람들하고 친분 있으니까 생각이 달라졌나? 사부인, 역정만 내지 마시고 저를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밥 맛있게 먹고 애들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의논해 보죠. 저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을 쳤어요. 아줌마, 이미 늦었어요. 우리가 늦은 게 아니고 아줌마가 늦었다고요. 오늘 굳이 왜 여기로 아줌마를 불렀겠어요? 우리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고 끝나도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동안 아줌마한테 당한 게 있는데. 그래서 부른 거예요. 현실 똑바로 제대로 보라고요. 당신이 어떤 며느리를 무시하고 멸시했는지 좀 보라고요.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도 말아요. 이미 신혼집에 있는 가구는 사람들 시켜서 다 치웠고 애들 이혼도 변호사 선임했으니까 그쪽에 연락할 겁니다. 우리 딸 한 번만 더 괴롭혀봐.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러자 시어머니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었어요. 어머, 정말 죄송해요, 사부인. 제가 미처 몰라봬서 화나셨죠? 우리 며느리한테도 제가 과했고요. 다 용서하시고 한 번만 봐주세요. 날 몰라봐서가 아니라 우리 딸한테 한 짓이 너무 괘씸해. 여기요. 여기 이 아줌마 좀 밖으로 내보내주세요. 안 되면 경찰 좀 불러주세요. 엄마가 세게 나오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뒤도 안 돌아보고 주랭랑을 쳐버렸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의 짧은 결혼 생활은 끝이 났어요. 남편은 뒤늦게 울며 불며 저에게 매달렸지만 남편에게도 심하게 실망한 저는 보고 싶지도 않으니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매정하게 내쳤어요. 그제야 남편은 자기 엄마한테 화를 내며 이제 자기 인생에 간섭 말라고 소리치고 어디 원룸으로 짐 싸들고 들어가 버렸다고 하네요. 저는 지금 엄마와 함께 지내며 제 일하는 데에 힘을 쏟고 있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보다 일이 더 저를 배신하지 않는다고요. 제 이혼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다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언제나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